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유라클의 권태일 대표입니다. 지금부터 주식회사 유라클 투자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프롤로그, 회사 소개, 핵심 경쟁력, 성장 전략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당시 이제 구글의 회장이었던 에릭 슈미트가 이제 모바일 퍼스트에서 모바일 온리로 갈 것이다. 즉 모바일 채널만으로 모든 서비스가 가능한 시장이 올 것이라고 예측했고요. 그 이후 3년 후인 2017년에 모바일 트래픽이 인터넷 트래픽을 넘어섰고 2022년을 기준으로는 모바일 트래픽이 인터넷 트래픽의 1.5배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모바일 온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국내 무신사를 보면 최근에 데스크탑 환경으로 들어가도 모바일 UI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모바일 채널만으로도 모든 서비스가 가능한 시장이 오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모바일 시장의 가장 중요한 축의 하나인 앱 시장은 적극적으로 성장하는 걸로 전망하고 있고요. 많이 쓰시는 소셜, 인스타그램 같은 앱들이나 비디오 스트리밍, 파이낸스, 게임, 쇼핑 앱들이 20에서 40% 급격히 성장하는 걸로 나오고 있고, 특히 2020년 이후에는 비즈니스라고 하는 기업의 업무 환경을 모바일 하는 분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모바일 앱 개발 플랫폼 시장은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평균 25.4% 성장하는 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이 업무 환경을 모바일로 함에 있어서 표준화해서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표준화라는 거는 이제 개발 생산과 유지 보수의 운영 효율성 때문에 이제 표준화를 해서 개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이제 모바일 개발 환경을 보면 다양한 앱 개발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개발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단말들, 스마트폰, 태블릿, 폴더블에 다 최적화해서 돌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개발 방식에 따른 개발 언어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얼마나 많은 개발들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기업의 다양한 솔루션과 연동해야 되기 때문에 표준화해서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세 가지, 시장이 크게 세 가지의 앱 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네이티브 앱, 웹 앱, 하이브리드 앱 세 가지 방식이 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이티브 앱은 OS 제조사, 그러니까 구글과 애플이 제공하는 기술 언어 체계로 앱을 개발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점은 퍼포먼스의 장점이 있고, 단점은 각 개별로 OS에 따라서 이제 소스를 관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가 중요한 게임이라든지 증권거래 앱 등은 이제 네이티브 방식으로 많이 개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웹앱은 말 그대로 웹 기술로 앱을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모바일 기존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절차로 진행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모바일 디바이스의 특성들, 그러니까 카메라라든지 위치 추적이라든지 푸시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조회성 업무, 기업의 홈페이지나 쇼핑몰 등에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앱 방식은 이 두 가지의 장점을 합친 방식이고요. 웹과 네이티브 기술을 합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웹 UI이기 때문에 하나의 소스로 두 개의 OS를 대응하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고, 동시에 디바이스 특성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의 업무 환경을 모바일화하는 부분에 하이브리드 방식이 많이 쓰이고요. 저희는 이제 모피어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하이브리드 개발 플랫폼을 기반으로 고객의 업무 환경을 모바일화해 드리는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의 아이덴티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누적으로 한 1000개 정도의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요. 단순히 이제 앱을 출시하는 뿐만 아니라 이후에 다양한 OS 업데이트에 따른 운영까지 커버하는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커버하고 있고요. 다수의 그룹사에서 저희 제품을 기반으로 표준화해서 앱을 개발을 하고 계시고요. 모바일 시장을 선도하는 탄탄한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회사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개요입니다. 저희는 2001년 1월에 설립을 했고요. 자본금은 20억 1,600만 원, 임직원 수는 220명 정도 됩니다. 모피어스라는 브랜드의 모바일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기업의 업무 환경을 모바일 시스템화하는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모바일 운영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고, 제품은 1년 뒤에 유지보수가 나오는 구조가 비즈니스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경영진은 저희 창업자이신 조준희 대표께서 창업 때부터 대표를 역임하고 계시고요. 2021년부터는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 협회장으로서 업계 전반과 대외 사업, 그리고 이제 해외 사업까지 총괄하고 계시고, 저는 2001년 9월에 입사해서 2021년부터 각자 대표로서 유라클의 사업과 개발 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성장 연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마디로 모바일 한 우물만 23년 팠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밑에 보시면 이 모바일 환경에서 단말은 크게 PDA 시대, 피처폰 시대, 스마트폰 시대로 3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바일 시대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다중 OS입니다. 그래서 PDA 시대에는 윈시, 팜, 셀빅 같은 OS가 있었고요. 피처폰 시대가 가장 복잡해서 브루, GVM, SQAVM 통신사별로 각각 다른 플랫폼과 나라에서 공통화한다고 해서 유필한 플랫폼을 만들었지만, 또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 가장 복잡성이 심한 시장이었고, 스마트폰 시대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같이 안드로이드, iOS 두 개의 OS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중 OS라는 환경은 서비스 제공자, 그러니까 뭐 뱅킹이든 증권이든 대고객 앱을 만들든 기업 업무 환경의 앱을 만들든 모든 OS와 디바이스에 돌아가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시장이고, 저희 유라클은 그런 어려움의 고객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는 과정으로 회사가 발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마트폰 출시 이후에 모피어스라는 제품을 가지고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사업 영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 5가지 정도 되는 모피어스 제품군을 가지고 고객의 업무 환경을 모바일화해 드리는 모바일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매출은 5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바일 앱들을 기업이 이제 그 운영하시는 조직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인수인계 해드리기도 하지만 인력이 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나 다양한 단말이나 OS에 업데이트했다는 어려움 때문에 운영을 저희 쪽으로 맡기시는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모바일 비즈니스 플랫폼에서의 제품 부분은 저희가 1년이 지나면 10%의 요율로 유지보수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 어쨌든 안정적인 수익인 운영과 유지보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매출 비중은 1사분기 기준으로 올해 1사분기 기준 40.5%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주요 제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모피어스 하이브리드 앱이라는 부분이 대표적인 제품이고요. 기업의 다양한 레가시와 연동해서 모바일 화면을 만들어드리는 개발 플랫폼이고요. UI 자체는 왼쪽에 보시면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여서 이제 웹 기술을 사용합니다. 근데 웹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코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OS 단말에 코어 기능을 불러와서 전체적으로 앱이 동작하도록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다 로우 코드라고 해서 일일이 코딩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앱을 개발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업무 환경을 빠르게 모바일화해드리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표적인 솔루션이 4개 정도가 더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보면, 과거 피처폰 시절에는 SMS가 많은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었는데 SMS 이제 원가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폰 환경이 되면서 이제 FC를 하면 이제 비용이 뭐 제로인 부분들이 있죠. 근데 가끔 고객 여러분들 중에 이제 뭐 알림톡, 택배가 알림톡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앱을 설치 안 하면 어쨌든 카톡으로 보내면 원가가 저렴하고요. 3.5원. 그 다음에 SMS가 8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고객 서비스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저렴한 걸로 발송을 하는 부분들이 원가가 절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부분들을 요즘 UMS라고 해서 유니파이드 메시지 시스템이라는 시장이 존재하고, 저희 모피어스 메시지는 가장 대표적인 솔루션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멤버십 앱 같은 게 고객한테 쿠폰을 보낸다든지 활용되는 모피어스 쿠폰, 그 다음에 다양한 뭐 텍스트, 이미지, 영상 콘텐츠를 조합해서 보내는 모피어스 콘텐츠, 그리고 설문에 필요한 모피어스 서베이라는 5제품군을 필요에 따라서 고객의 그 한계에 따라서 조합해서 저희가 납품을 하고 업무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각각의 제품은 별도의 라이센스 체계를 가지고 저희가 대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레퍼런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룹사에서 이제 표준화로 많이 쓰고 계시고, 현대차 그룹이나 SK, CJ, LG를 사용하고 계시고, 구매권들은 뭐 가입, 뭐 모바일 창구라든가 뭐 가입 설계 이런 다양한 앱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저희 이제 메시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뭐 카드사, 뭐 은행권에 많이 배치가 되고 있고요. 다양한 기업들, 그리고 공공 중에 가장 유명한 또 여러 가지 신고를 하는 안전신문고 앱도 저희 제품 기반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영 성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특히 21년부터 SK그룹이나 LG그룹 같은 대기업 그룹사들이 들어오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비즈니스 플랫폼 부분의 매출과 이에 따른 운영과 유지 보수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특히 제품에 대한 매출이 좀 집중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24년 1Q의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는 그래도 개선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경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모바일 시장은 한도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이 이제 모바일 환경이라는 부분들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OS에 대한 환경, 그다음에 다양한 기술에 대한 환경, 그다음에 디바이스에 대한 환경이 존재하고 이런 것들을 최적화해서 제공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OS 죄송합니다. OS만 보면 iOS는 지금 최신 버전이 17.5.3 버전이고요. 안드로이드는 15 베타 버전입니다. 이렇게 17, 15 했던 부분들이 이제 메이저 업데이트라고 하고 5.3 이 부분을 마이너 업데이트라고 하는데, OS는 각 OS별로 최종 출시 이후에 한 100번 정도의 변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의 누적성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에는 iOS 5 버전, 안드로이드 4 버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OS와 단말에 돌아가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모바일 앱 개발 플랫폼 시장을 보면 최초의 뭐 외산, 국내 대기업, 국내 중소기업,
중소기업, 그러니까 IBM, 삼성, SDS, LG, CNS, SK, CNC, 뭐 그다음에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경쟁하는 시장이었다고 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OS라는 기술의 축적에 대한 R&D가 매우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지금은 대부분 사업을 접거나 철수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라크는 시장에 아예 독과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히스토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경쟁자가 출하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하이브리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술 스택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이러한 기술들을 축소해서 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양한 화면에 대한 기본 셋이라든지 다양한 연동에 대한 부분들을 로우 코드로 해서 빠르게 앱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인정받고 있고요. 그렇게 개발된 앱을 실제 이제 배포하기 전에 다양한 단말들, 스마트폰, 태블릿, 폴더블도 위로 접는 거, 옆으로 접는 거, 또 화면 사이즈가 다른 부분들이 제대로 들어간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모든 단말을 두고 테스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브라우저 에뮬레이터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쉽게 테스트하는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앱을 런칭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모바일 앱 개발 플랫폼의 경쟁력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유로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는 다양한 OS와 단말에 대한 누적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어떤 ERP나 연동되는 그런 기술들을 로우 코드로 빨리 개발할 수 있으며, 표준화 웹 기술인 다양한 많은 개발자가 있는 기술을 쓰기 때문에 표준화돼서 하기 편한 부분들이 있고, AI 같은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 대비 웹 기술을 사용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장점이고, 시장 개발자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양한 연동, 로우 코드 기능, 그리고 신기술 적용이 있어서 경쟁력이 우수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업 모바일 메시지 솔루션 경쟁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성능 면에서 국내 유일하게 1000에서 1500 TPS, TPS라는 것은 초당 몇 번을 동시에 발송한 일이 있는 것인데요. 저희는 이 구간에 공인된 시험 성적서를 받은 유일한 제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높은 성능에도 불구하고 뭐 카드 앱이나 은행 같이 뭐 1000만, 2000만 고객한테 동시에 메시지를 발송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쨌든 안정화가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왼쪽에 보시면 저희가 비동기 처리라든지 배치 발송 같은 기능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사업자로 인정받고 있고요. 다양한 마케터들이 쓰는 A/B 테스트라든지 피로 체크 기능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또 마케팅에 효율적인 발송을 하는 제품을 가진 사업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모바일 앱 개발에서 운영까지 지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앱뿐만 아니라 대부분 IT 시스템은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획, 설계, 디자인, 개발, 테스트, 출시의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보면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도 뭐 퍼블리셔, 프론트엔드, 백엔드 개발자, 테스터, 이런 인력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앱을 개발하고 이제 출시하고 큰 변화가 없으면 저희 이제 OS 업데이트의 유지봇을 받아서 운영하시면 되는데, 또 다른 이제 기능적인 수정이 있으면 이 동일한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이런 부분 수정을 위해서 그런 인력들을 다 구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저희한테 많이 맡기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올해 작년 기준으로 40%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다소의 대기업 레퍼런스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의 IT 자회사들이 이 영역을 접으면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IT 자회사로 만들었던 앱이 제대로 구동이 OS가 업데이트되면서 제대로 구동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모바일 업무 환경은 지속적으로 앞에 말씀드렸지만 새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그룹웨어를 도입한 다음에는 자재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 시료 채취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급의 앱 수요를 함에 있어서 표준화된 개발 방식이 필요한데, 지금 시장에는 기술력과 래퍼로서는 유라클이 거의 유일한 대안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룹사 저희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저희는 이제 표준화된다는 부분들이 좀 락인이 되기 때문에 독과점적인 부분들이 지위를 가지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룹사 매출 비중은 2023년 기준으로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성장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성장 로드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룹사의 표준 확대, 그래서 구립 내 계열사의 확대나 그룹사의 신규를 확대를 통해서 시장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해외 지수화 공장으로 확산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에 공모된 자금을 통해서 저희가 클라우드와 AI 쪽으로 투자할 계획이고, 클라우드라고 하면 요즘 이제 사스라고 하는 구독 모델, 그러니까 뭐 대기업이나 그룹사처럼 비용을 많이 투자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구독형으로 제공하는 부분들과, 이러한 제품들을 이제 해외향 AWS나 이런 쪽으로 제공하게 되면 이제 해외 시장에 진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AI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AI 부분들을 챗GPT를 기존의 제품에 붙여서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과, 그 요즘 기업의 반복된 업무들, 예를 들어서 법률 같은 것들 때 이제 판례를 검토한다든지 이런 반복성의 업무들을 이제 LLM을 적용하면은 효율성이 높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LLM을 어떻게 도입하냐는 고민이 있으시고, 이런 전 과정을 이제 관장하는 솔루션을 LLM 옵스라고 요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신규 영역에 진출을 해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바일 표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SK그룹 사례를 보면 SK 실트론이 들어갔고 여러 가지 앱들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들어갔고 작년에 저희가 SK 온 쪽에 들어가서 공장 쪽에 모바일 그룹을 만들고 올해는 또 미국의 켄터키 공장으로 지금 가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계열사의 확대와 해외 확대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룹사들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사스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스는 저희가 일부 투자를 해서 진행한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 이제 모피어스 메시지라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을 사스로 해놨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낼 때 은행은 보안의 이슈도 있고 여러 부분 때문에 저희 솔루션을 사서 다양한 메시지를 보낼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거기서 각각의 담당자들이 메시지 작성을 발송하는 구조라고 하면 어떤 교회가 있는데 앱은 있는데 여기 이제 푸시 발송이나 아니면 앱 설치하는 부분에 알림톡을 보낸다고 할 때 대기업처럼 뭐 하드웨어를 사고 제품을 구매하고 개발자를 고용할 수 없으니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에 오시면 그 앱과 API를 한두 개 연동하고 개발자 없으면 저희가 지원해 드려서 교회의 고객들한테 푸시나 알림톡으로 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월 베이스로 구독료로 받는 모델을 저희가 런칭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말과 내년에는 이제 저희 모바일 개발 플랫폼을 사스화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아까 교회 케이스로 다시 돌아가면 A 교회 같은 경우에 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게 옆에 B 교회가 좋아 보이는데 앱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것도 뭐 하드웨어와 제품과 개발자를 고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 서비스로 돌아오시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저희 제품을 설치하고 저희 기본 기능들을 개발자를 필요하면 저희가 지원해줘서 세팅을 해서 뭐 공지사항을 하는 앱을 출시를 해서 신도들한테 제공하는 이런 형태가 가능한 서비스를 내년에 런칭할 계획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AI를 통한 코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챗 GPT 같은 경우에 저희 모피어스 하이브리드 플랫폼에 붙여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 개발자들이 코드를 다 일일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드 작성에 대한 부분들, 저희 API를 활용하는 부분들, 소스 검증 이런 부분들을 AI를 통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모피어스 AI를 출시해서 생산성을 높인 부분들이 있고요. 2단계로는 저희 모피어스 메시지라는 솔루션에 AI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솔루션이 이제 마케터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마케팅 문구를 작성하는 부분이나 그런 문구를 가지고 또 이제 적절한 이미지를 만들어야 될 때 뭐 디자인에 부탁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을 AI가 한 번에 만들어서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 그런 시스템을 이제 내년에 런칭할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AI 플랫폼 구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복적인 업무, 예를 들어서 아까 법률의 케이스, 그리고 보험 중에 보험 대리판매 GA라는 데가 있는데 다양한 보험사의 제품을 파는데 약관이 계속 변경되죠. 그런 것들을 스캔해서 알려준다든지 이런 어쨌든 반복적인 업무를 LLM과 접목하면 어쨌든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 우리 회사의 업무에 어떤 LLM이 적합하고 그리고 그 LLM이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구조화를 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돌려가지고 업무에 적용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반복해야 되는데 그럼 전체적인 과정을 도와드리는 부분을 LLM 옵스라고 하는 영역이고 저희는 이제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제품을 런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술 개발 로드맵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순서적으로 어쨌든 표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오랜 업력을 기반으로 모바일에 축적된 기술력을 가지고 OS의 스토리 그리고 단말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진입 장벽을 구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룹사 대상으로 모바일 개발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그로 통해서 매출이 성장하고 있고 그렇게 구축된 앱을 운영과 1년의 유지 보수가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면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에는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술 내재를 통해서 사스 서비스를 통해서 국내의 중견 SMB를 통한 시장 확대 그리고 해외 클라우드상에 올려서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부분들을 가속화할 예정이고요. AI 기술 같은 경우에 저희 제품에 대한 생산성 향상과 말씀드렸던 LLM 옵스라는 신규 영역에 진출을 해서 2030년 매출 3천억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미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설명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투자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라클은 23년간 모바일 시장에 주력해왔기 때문에 모바일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업력과 가장 많은 구축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바일 OS에 대응해온 히스토리와 1000여 개의 고객사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장 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기업 그룹사에서 유라클의 모피어스 모바일 플랫폼을 표준화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시장 확대와 수익 창출이 가능한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생활 전반에 모바일이 일상화되면서 많은 기업에서 대고객 서비스를 모바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 기업 내부 업무에서도 모바일 활용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환경은 복잡성과 다양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새로 출현하는 기술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모바일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AI가 급부상하면서 산업 전반에서 IT에 대한 투자 수요가 매우 높기 때문에 AI, 클라우드, 모바일 등이 결합된 형태의 디지털 전환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런 시장 추이를 근거로 유라클에게는 앞으로 더 많은 사업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유라클은 오랜 업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높은 경쟁 우위와 진입 장벽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해 왔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연구와 제품 개발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성장세를 더욱 가속화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룹사 모바일 표준화를 통한 시장 확대 외에도 클라우드와 AI 기술 개발을 통해 기존 시장 장악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개발 플랫폼을 사스화하여 클라우드 환경에서 모바일 개발을 지원하고 AI 적용을 통해 개발과 테스트를 자동화, 효율화하여 빠른 통합과 배포에 최적화된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모바일 플랫폼의 고도화에서 더 나아가 사스 플랫폼과 AI 플랫폼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유라클의 사스 플랫폼을 통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사스화를 지원하고 여러 요소 기술을 집약한 AI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산업 영역에 걸쳐 AI를 손쉽게 적용하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스 플랫폼과 AI 플랫폼이 구현되면 국내 시장에서의 사업 확대와 동시에 국내외 클라우드 사업자와의 협업을 통하여 해외 시장에 진출하겠습니다.